윤석열 대통령이 산육의 꿈을 얘기한 뒤에 액트지오사의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 액트지오사의 고문 아브레우 박사가 어제 출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국해서 들어와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의혹 해소에 나섰는데, 과연 의혹 해소가 다 됐을지, 어떤 부분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거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열심히 이 문제를 파고 있는 분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시추하듯이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 민주당 산자의 간사 김원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까도 새로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들 보도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저희가 딱 봤을 때 자료 제출 요구도 하시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계신데, 그래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정말 밝혀야 된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까도 양파 껍질처럼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의혹 덩어리가. 근데 그 액트지오의 분석 한마디에, 분석 한 줄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 출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진짜 바로 브리핑해 버리고 그런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이나 비전을 밝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뭐 이럴 때 대통령이 잠깐 나와서 한 말씀을 했지만 네. 무슨 매장량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걸 액트지오사 분석한 이름을 세계 최고의 심해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예. 이런 일은 없었던 터라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까?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까? 네. 그리고 우리 언론과 네티즌들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밝혀낸 액트지오의 이 부실한 1인 기업 네. 액트지오를 왜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캐치 캐치하지 못했을까, 잡아내지 못했을까, 그 부실을.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의혹이 의심이 의혹으로 네.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액트지오사 맨 처음에 이름이 나오자마자 어디지라고 우리 누리꾼들이 찾아서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그 가정집을 찾아냈고 찾아갔죠. 그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뢰가 안 가고 왜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런 작은 회사에 맡겨가지고 분석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발표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의혹들이 좀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액트지오가 그러더라고요. 뭐 아브레오 박사도 그렇고 영일 만에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간극이 크더라고요. 35억에서 140억 배럴.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얼마나 좀 신뢰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메신저가 신뢰할 만한가? 메신저가 신뢰할 만하면 그분이 내는 메시지도 신뢰할 만하죠. 근데 메신저가 불신 네. 내 아이콘이면 그분이 그 불량한 메신저가 내는 메시지도 의문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네. 지금 메신저가 이제 액트지오라고 본다면 네. 액트지오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렸어요. 액트지오가 알고 봤더니 뭐 세금 체납한 부실한 1인 기업인 거예요. 네. 종합해 보면. 네. 이 회사가 분석한 결과가 1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액트지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는 이 마당에, 의혹이 네. 생기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이 내용에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혹을 던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40억 배럴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주장한 액트지오의 주장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의심을 하나둘 밝혀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거는 이제 탐사 자원량이잖아요. 네. 뭐 확인 매장량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여전히 그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업과 연관되어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는 네.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우드사이드의 말을 믿을 거, 신뢰할 거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네. 부실한 1인 기업 액트지오의 말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하. 상식으로 본다면 네. 액트지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액트지오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따져보고
살펴보고 네. 그래서 장래성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네. 공식적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왜 신뢰하지 않는지 이 부분, 이 의혹. 그렇죠. 그리고 근데 1인 회사는 더 아브레 박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게요. 아브레 고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사람의 말은 전 좀 신뢰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 상황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액트지오사가 좀 어떻게 보면 키 아니겠습니까? 네. 키. 왜 하필이면 액트지오사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보면 이게 뭐 5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4개 기업이 4개였다가 또 다시 3개로 또 3개로 줄었어요. 줄어 있더라고요. 그 3개 중에 하나 그렇게 많은 컨설팅하는 분도 많고 뭐 1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이런 비슷한 컨설팅하는 곳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액트지를 콕 집어낸 것도 궁금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브레오 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만 유전의 성공 확률이 20% 이게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만 보면 높죠. 보통 한 10%면 뭐 일반적 이상이니까 예, 예. 20이라면 높죠. 근데 그 20이라고 하는 그 근거 자체가 네. 새로울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할 때 내렸던 그 근거하고 그것을 뒤집는 철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건 네.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들을 재분석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죠. 똑같은 자료 가지고 네. 우드사이드는 A라고 결론 냈는데 또 똑같은 자료 가지고 B라는 결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드사이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아브레오 고문이 잘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상식선에서 판단해 봐야죠. 예. 이제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하고 부실한 1인 기업하고 비교하면 액티스트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맞을 수도 있죠. 뭐 맞을 액트지오가 맞을 수 예. 있어요. 그 양반이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맡기자라는 검증, 태도는 아니잖아요. 검증이 왜냐하면 필요하다. 예. 이게 그냥 그 시장 바닥에서 뭐 혹은 개인이 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이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개인이 알아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예. 혼자 망하는 거 이러면 근데 이게 시추공 하나에 지금 최소 1,0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심해 1,000m 이상의 심해로 들어가면 그 1,000억이 더 뭐 어떤 교수님은 1,500억까지 얘기하던데 시추공 하나에 그러면 최소 5개를 뚫으면 네. 5,000억에서 7,500억. 오늘 나온 얘기는 7개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슬쩍슬쩍 또 나와요. 그러면 계속 그게 이제 늘어나네. 조 단위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를 뚫어요. 그래요? 시추공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최소한 1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실한 1인 기업인 액트지오의 말만 듣고 네. 5, 6천억이 될지 1조가 넘을지 모르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니 영업 기밀이라고 거부하고 있으니 영업 기밀이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액트지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액트지오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다. 액트지오가 내걸고 있는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는 확인하고 가야 즉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분석한 네.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진실한 건지 이 가능성이 정말 20%인 건지는 네. 확인하고 가야 될 건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이라든가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이유라든가 액트지오가 내놓은 분석이라든가 네. 그 분석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거부하고 있으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돈 좀 빌려줘봐. 내가 나중에 금송아지 팔아서 갚아줄게. 근데 모르잖아요. 금송아지가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해봐야 될 거. 집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봐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믿고 투자할 만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지금 산자부 차관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이제 꼭 하겠다. 자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산 이제 확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보해서. 뭐 산자부 차관이 하는 얘기를 보면 황당하죠. 왜냐하면 액트지오가 해명해야 될 얘기를 예. 지금 산자부 차관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22억짜리 용역을 줬어. 돈을 네. 주고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도 못 내고 힘든 그 회사에 22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22억을 주면서 이 일을 맡길만 한 회사인지 네가 검증해봐.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자부는. 그렇죠.
그래서 해명을 액트지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자신 있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록 부실한 일인 기업으로 너네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론 낸 이 내용은 믿을 만해라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산자부가 해명해주고 산자부가 해명하고 그러니까 액트지오도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럼 우리 분석한 데이터 여기저기 뭐 세계 굴지의 회사나 아니면은 뭐 또 유명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한번 교차 검증 해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브레오 고문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야, 너네 부실해서 못 믿겠어. 예.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너네가 우리가 돈 확인 준 안 건데. 해주면 계약 폐기할 거야. 이러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그냥 조그만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계약 당사자가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이런 이해가 안 태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계약, 뭐 부동산 계약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시원치 않아요. 뭐 햇볕도 잘 안 들고 뭐 방 난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확정 일자도 안 주고. 확정일자도 안 주고 미심쩍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걸 밝혀내야 될 산업부가 오히려 액트지오를 이상하네, 옹호하고 그거. 있는 걸 보면 예. 이거는 뭔가 의심이 가잖아요. 합리적으로. 왜 그럴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산업부하고 석유공사가 무능하거나 무능무책임하거나. 무능무책임.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무언의 압력이 있거나. 산업부라고 상식이 없겠어요? 네. 이렇게 허명하면 몰랐다. 당시에는 몰랐다. 네. 그럼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치를 안 해요. 국민들 믿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안 해. 신뢰해야죠. 그러면 산업부가 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산업부도 어쩔 수 없다. 산업부도 그러니까 하나는 움직일 수가 정말 없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하거나. 예.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자들한테 예. 나라를 맡길 수 있나 이런 걸로 튈 거고. 두 번째, 네. 산업부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들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렇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네. 둘 중에 하나니까. 예.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비정상이다. 그래서 아니 당시에는 잘 몰랐다. 예. 그러면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럼 알게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부실한 1인 기업인데 그리고 거기서 내놓은 140억 배럴이라고 배럴. 하는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못 믿겠다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검증해 주셔야죠. 음.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액트지오를 이제 옹호하고 있어요. 옹호하고 있고 방어막을 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도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의원실에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 자료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액트지오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 결과 검증한 해외 자문위원이 아브레오 박사의 논문 공동 저자라고 한 거, 이것도 좀 네. 황당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아는 사람 지인 찬스 써가지고 이거 검증해줘서 괜찮네 이렇게 만든 것인지. 이게 심판인 줄 알았더니 예. 선수하고 한 편인 거예요. 같이 뛰고 있었어.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냐고요. 음. 그러니까 2003년에 공동 저자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 방에 저희 김원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조은정, 조혜경, 뭐 홍원빈 이런 훌륭한 보좌진이 김동연 보좌관도 얘기 안 하면 삐지겠네요. 이런 훌륭한 보좌관들이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영업 기밀이라고 안 줘. 그러니까 즉 액트지오의 분석 내용을 검증한 전문가 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영업 기밀이라고 안 줘요. 네. 근데 우리 방 보좌진들이 그 정보 공개 포털을 검색했더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산자부는 영업 기밀이라고 해놓고 이미 공개된 자료마저도 영업 기밀이라고 무조건 다 주지 마 이렇게 됐군요 지금. 그러니까 블라인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 너네들 잘하고 있구나라고 손뼉 쳐줄 수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모리 교수가 튀어나온 거예요. 모리 교수가 검증단 중에 교수 중에 하나였는데 알고 봤더니 2003년에 이 액트지오 아브레오 교수하고 논문을 같이 썼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즉 심판인 줄 알았더니 선수하고 한 편인 먹은 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리 교수가 나 같으면 그러겠어. 네. 모리 교수가 뭘 판단해 줬는지, 뭘 검증해 줬는지,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분석해서 모리 교수가 했던 발언들 검색해보고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예. 모릭 교수의 발언이라든가 발언, 모릭 이런 교수가 것들요. 액트지오에 대해서 예. 어떻게 평가했는지 액트지오가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발언 이걸 찾아보면 네.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 그럼요.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업부 입장에서는 맞아요. 계약의 갑이니까 그렇죠. 갑이니까 해도 된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 을 액트지오 너네 의심스러우니까 계약 해지할래.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떵떵 쳐야 되는데 지금. 근데 액트지오를 믿고 지금 시추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네. 100억은 이미 확보했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무슨 어디서 시추하는 네. 뭐 배가 오고 있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로서는 이런 과정을 숨기려고 하는 이미 정보 공개가 돼 있는 내용마저도 영업기밀이라 숨기려고 그건 하는 문제네요.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진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죠. 네. 특단 대책. 석유공사 측의 해명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모릭 교수와 아브레오 고문이 논문 공동 저자임을 몰랐다라는 거고요. 모릭 교수도 공정하게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어떻게 방금 들으셨어요?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 겹치는데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회의록을 공개하면 좋겠어요. 회의록을. 액트지오가 내놓은 내용을 검증했잖아요. 교차 검증을 했잖아요. 당연한 절차죠. 네. 검증한 교수들이 있을 거고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이 검증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음.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문제 제기를 하고 누구는 좀 더 살펴보자 하고 이런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 있을 거예요. 네. 그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음. 그래서 모릭 교수가 정말 공정하게 했는지 그거를 다른 교수들은 어떤 얘기였는지 이걸 보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의심 가죠. 그러니까 산자부나 석유공사 쪽에서 공정하게 평가했다. 자문 역할을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끝나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료로 증명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거다. 팩트 체크는 그 사람 이미 메신저의 불신이 네.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걸 뒤집으려면 네. 객관적 자료여야 되죠. 음. 팩트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판단은 우리가 하게 해줘야죠. 자기들이 아무리 공정하다 뭐 얘기해서 뭐 될 일이 풀릴 아니다. 얘기 아니죠. 이미 비정상인 상황이 와버렸는데 네. 우리 믿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서 법인 자격을 상실한 것을 네. 두고 최남호 2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인체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뭐 사과했습니다. 미처 몰랐다는 얘기하면 사과했는데 이게 문제 없다. 왜냐?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계약도 되고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하는 갑 당사자의 얘기가 맞는 겁니까? 아니 진짜 국민들 혈압을 상승시키는 발언이죠. 예를 들어 네. 어떤 계약을 했는데 A가 갑이고 B가 을인데 을이 불신이 생겼어요. 뭐 알고 봤더니 1인 기업이고 뭐 네. 세금도 체납했고 거기다가 뭐 법인체도 법인 자격도 상실돼 상실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그러니까 그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의 신뢰성을 네. 회복시키려면 갑의 입장에서 의심해봐야 되잖아요. 너한테 준 20억 아깝단 말이야. 뭐 이 정도면 한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 아니면 이거 계약 취소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취소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 계약의 갑당사자인 산자부가 자꾸 문제 투성이로 보이는 액트지오를 옹호할 때 네.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진짜 이거는 둘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둘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이거 잘못하면 산업부 차관 이거 나중에 배임 걸릴 수도 있어요. 배임으로. 뭐냐면 네. 이 양반 말 믿고 우리가 믿어줘서 갔어요. 음. 천억 이상 들어가는 시추공을 5개, 10개를 이제 뚫어가지고 네. 수조 원에 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어. 근데 결국 발견 못했어. 발견 못했다. 어씨 우리 나오면 다행인데 나오면 뭐 우리 국민들도 축하할 일이니까 네, 좋은데 네.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음. 액트지오도 있겠지만 액트지오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방임한 네. 산자부는 그렇네요. 아무 죄가 없을까요? 그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5년, 10년 후에 이제 현실화될 일이잖아요. 상업성은. 2035년. 네.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건 상업성에 현실화되는 건 10년 후고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시초해 보면 알겠죠. 시추를 5개를 다 뚫는 데는 한 5년, 6년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뚫었더니 없었을 때 그러면 그 2차관은 산자부 2차관은 네. 무죄입니까? 그때는 그럴 놈 믿었다. 확률이 20%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몰랐다, 믿었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의 책임이 면해지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고 있다가 만약 그런 결과 나오면 네. 이 엑스지오를 검증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산자부하고 석유공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배임 아니에요? 배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산자부 입장이나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골든 타임. 바로 잡을 수 있는 예. 정상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믿을 만한 회사라고 찍어 버렸고 세계 세계 최고의 예. 그러니까 산자부의 역할이 룸이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라는데 그 140억 배럴을 만들어 내야지. 이 상황 아닌가?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대통령이 계획이 없던 그런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산자부도 몰랐던 지금 밝혀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자부도 몰랐던 그러니까 장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근데 발표가 됐고 국민들이 사실은 그 발표를 보면서 주식 시장만 지금 막 흥분해 가지고 그때 뭐 상한가 올랐다가 뚝 떨어졌죠. 났었죠. 다시 또 떨어졌죠. 이것도 또 개인 투자자 피해 아닌가 이것도 오늘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발표하고 또 오늘 예. 보도를 보고 왔는데 네. 가스공사 임원들이 예. 이 시기에 다 팔아서 3억에 4명인가가 주식을 팔아서 3억 원에 뭡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랐을 때 딱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그때 들어간 개미들은 다 폭망했잖아요. 그렇지 다 떠넘기고. 그럼 나 같으면 내가 폭망한 개미 투자가들이면 나 걸어요. 가스 회사 임원들 너네 내부 자료 있었던 거 아니냐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왜 팔았을까요? 만약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임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자기 주식이 더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해야 되는 상황에 사실은. 왜 팔았을까요? 확률도 이렇게 높고 네.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자 지금 어제 산자부 설명을 들어보면은 석유공사가 경쟁 입찰을 거쳤고 심해 종합평가에 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밝혔는데 가격과 비가격 요인 같은 여러 부문의 심사를 거쳤다라고 했어요.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엑스지오가 선정됐다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명 어떻습니까? 경쟁이라는 게 이제 지명 경쟁.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약자 갑이 몇몇 곳을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회사를 찍는 거거든요. 찍어서 그래서 그 찍힌 업체, 선택된 업체만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엑트지오 수의계약 아닌가 했는데 수의계약 아니었고 경쟁을 했다라고 해서 경쟁에서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명 경쟁이라는 지명 경쟁도 다른 거. 지명 경쟁 방식은 그 경쟁에 참여할 업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누가 제한해요? 갑이 지명하는 거죠. 정부에서 지명을 해서 수의계약의 약간 또 다른 버전이죠. 그렇네요. 그 수의계약 비슷한 거네요. 세 개 업체를 찾아갔겠죠. 보니까 석유공사 직원이 엑트지오 그 개인 주택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갔더니 첫눈에 보고 이건 굉장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겨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 왜 뒤에서 웃고 그러죠? 아브레우가 보자마자 이거는 대단한 건데요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대목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산자부와 대통령실과 석유공사가 자기들한테 자기가 듣고 싶은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의심입니다. 의심. 아직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엑트지오 말고 그러면 지명 경쟁했던 업체가 어딘데 그거 까봐 안 까요. 궁금해요. 영업 기밀이야. 공개를 안 해. 근데 만약에 그 두 개 떨어진 회사, 그 5개였다, 4개였다, 이제 지금 3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 3개 업체 중에 떨어진 2개 업체가 만약에 엑트지오보다 더 훌륭한 회사면
훌륭한 회사일 것 같은데 느낌에 영업 실적이나 규모나 전문가 어떤 그룹이나 예. 이런 측면에서 그럼 분석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액트지오보다 더 뛰어난 회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것 같죠? 난리 났죠. 예. 그래서 뒤에 그래서 누가 있느냐 이런 생각 나고. 뭐 그 지명 경쟁처럼 해서 아브레우가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뭐 흩어져가지고 예. 네트워킹 해가 지지 그래서, 않는 뭐 회사다. 여러 전문가들이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일종의 컨설팅 뷰티크라는 건데 그런 건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에서는 없다. 네. 라고 여러 큰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저런 회사한테 왜 돈을 22억이나 들여가면서 했을까? 그 이유는 아니 우리 언론과 네티즌들이 그냥 몇 시간 툭툭툭 쳐보고 미국에 있는 분이 가보니까 바로 다 드러났잖아요. 액트지오의 실체가. 석유공사가 22억 주면서 일종의 재무제표도 안 살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거? 그럼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계약 얘기가 오가던 당시에는 아마 법인 자격이 상실돼 있었을 기간인 것 같거든요. 기간 보면. 네. 그럼 그거를 못 밝혀낸다는 게 계약 앞두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회사는 꼭 계약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의심이 없는. 예. 이제 의혹으로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설에서 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뭐가 퍼즐이 조금 맞춰지면서 예. 왜 그랬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했네. 대통령. 마지막에 화렴정점 대통령, 네. 세계 최고의 기업, 그 다음에 첫눈에 알아봤다. 네. 뭐 이런 발언들이 겹치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근데 뭐 사실 아브레오 고문이 기자회견에 나서 한 얘기 뭐 가망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80%는 안 될 가능성. 결국에는 시초해봐야 된다, 파봐야 된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경식 교수였나요? 그분 예. 이제 인터뷰를 우리나라 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5개 중에 하나 뚫으면 20%라는 게 5개 뚫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네. 특히나 뭐 매장 규모를 함부로 예측하는 건 뭐 근데 그걸 대통령이 덜썩 그렇게 해버려서 저 좀 황당하죠. 황당하다.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줘요, 근데 정부에서?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이거-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네. 산자위를 빨리 구성해서 이런 거는 특별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 감사. 왜 우리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면 이제 강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국정조사라든가 뭐 상임위를 열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뭐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그거를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액트지오와 석유공사와의 계약 과정, 계약 내용, 계약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자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감사원은 거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원은 이럴 때 감사원이 네.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원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감사원이 나서서 탈탈 털었죠. 완전히 뭐 그래가지고 지금 다 무죄 나고 있잖아요. 그분들. 네. 근데 지금 이런 사안이야말로 정말 특별 감사를 국민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 뭐 하여간 그런 여러 고민이 네. 드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걸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 국회 말고는 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산자위도 시작이 돼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산자위는 아직 위원장이 없죠? 뭐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한 상임위는 이제 여당이니까 일 좀 해라. 뭐 그런 측면에서 산자위를 네.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그리고 11개 상임위만 민주당이 담당해야 될 11개 상임위만 네. 지금 본회의에서 이제 위원장을 뽑은 상태여서 지금 산자위는 지금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국민의힘이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만 안 했으면 아마 국민의힘도 같이 하자고 덤볐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빨리 산자위를 열어서 자료 요청도 공식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장관 불러서 차관 불러서 석유공사 사장 불러서 하나둘 점검해서 해명해 나가고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되면 기쁜 마음으로 예산 책정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20%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이게 액트지오가 부풀린 거다, 약간 뻥친 거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고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억 날리고 뭐 처벌받고 뭔가 제재받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여기에 5천억, 최소 5천억, 뭐 7,500억, 1조 원 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참 웃긴 게 지금은 자료를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산은 1차 시추부터 시작해서 약 최소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100억 정도밖에 확보 못했고 900억은 네. 예산에 태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우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하나는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해 주는 방식 하나는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융자해 주는 방식 뭐 이렇더라고요. 그럼 결국 산자부 돈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900억 정도를 만들겠다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는 그런 정도예요. 직접 들은 바는 없으니까 언론 네, 보도를 네, 보면 네.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결국 산자부 예산으로 가겠다는 건데 산자부 예산은 국회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쓴답니까? 이렇게 의혹투성이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 진짜 황당한 네. 그리고 오늘 쿠키뉴스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이 동해 저기 석유 매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60.5%가 나왔어요. 국민들도 별명 중 6명은 실렸었다. 국민들도 이미 이제 이거는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이 일주일간의 정부 태도와 석유공사의 태도 답변을 보면서 아브레우 이미, 기자회견도 보고. 그래서 판단이 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 시간이 오면 저희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네. 우리를 설득해라. 아. 우리가 설득되지 않는데 그리고 국민 동의도 60.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예. 그 1조 이상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 예산을 태우는 거는 기대하지 마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아마 이게 여론을 보면은 국민들도 이거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는 진상 규명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산 자체 20% 확률이 있고 매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이 발표를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큰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때 아프리카 정상들 지도자들 만나는 그 중요한 일정을 쪼개서 만나고 있는 그 일정 중에 브리핑을 한 거란 말이죠. 왜 그 시점에 왜 긴박한 브리핑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분석한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네. 밝히고 대통령이 직접 그 희망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 산유국이 된다는데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와 우리도 드디어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가 그 기대감이 꺼지는 데는 진짜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지고 네. 국면 전환,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안을 활용한 거 아니냐. 예전 같으면 그냥 이게 뭐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브리핑했으면 또 가능성 있는 우리 뭐 하나가 나왔나 보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래도 산유국 된다는데 그 정도는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 최고라고 띄우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온 거여서 저는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산자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액트지오에 대해서 조사를 명하지 않는 이상 뭐 쉽지 않아 보여요. 조사를 명령하고 특별 감사를 해보자.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 한번 특별 감사를 해보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산자부가 여기서 뭐 그렇네요. 산자부가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룸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없어 보여요. 이번 불거진 의혹을 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기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이렇게 있으므로 기대감을 줘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써주고 계시네. 딱. 뭐 그렇게 해주고 산자부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석유공사가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 과정에서 나도 몰랐는데 좀 뭐 의혹이 있고 2차관의 해명도 좀 부실하고 뭐 우브레우의 뭐 얘기도 좀 황당하고 그러니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옳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지시하면 그게 한 방이죠.
아니면 예. 이제 두 번째 한 방은 두 번째 한 방. 국회가 열려야죠. 국회가 열려서 예. 예를 들어 이거를 증인 신문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낱낱이 진실을 밝혀서 네. 국민 여론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크겠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을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면 전환의 마무리를 국민들이 시켜주는 거죠. 아, 아마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10%대로 내려가 버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희망 고문하다가 예.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네. 그나마 주었던 마음을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산유국의 꿈, 뭐 20%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되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2035년에 뭐 생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다음 뭐 정권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10년 뒤의 상황을 보면 과연 석유에 대한 선호도, 석유가 정말 잘 쓰이고 있고 석유 산유국이라 해서 정말 박수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고, 이걸 개발하느라고 우리가 친환경으로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계속 늦추게 된다면 결국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하면서 산자위원들, 민주당 네. 산자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확인 매장량을 네, 확인해서 이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간극이 너무 큰데 예. 예를 들어서 4,50억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140억은 거의 만땅 그 최고 수준인 거고. 네. 그럼 실제 뭐 14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맞아요. 말씀하시는 사업성도 얘기는.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10년, 35년이 예. 공교롭게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내연기관 그 자동차를 수출이 금지돼요. 맞아요. 그럼 더 이상 석유 안 떼요. 이제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예. 전환돼서 석유가 필요 없어요. 그렇네, 가장 그 시점. 많이 석유를 먹는 게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요. 예. 근데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탈탄소 하면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어요. 네. 아리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리백 기업들은 네. 이번에 아리백 그 책임자가 경고했더만요, 한국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하지 말라. 후면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세계 에너지 대격변이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아. 이게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는, 그래서 네. 2050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점이 2035년일 텐데 네. 그 시기에 석유가 지금과 같은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감론을 하고 있지만 2035년 시점으로 또 가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실제 상품성으로 네. 뇌화되는 시기는 10년 후기 때문에. 야, 그것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아리백 그 책임자가 네. 이름은 헬렌 머식인데 예. 그분이 와가지고 네. 경고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아리백 그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지금 네. 너무 늦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한국이 네. 너무 늦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음. 그때 석유를 시추했다고 막 즐거워하면서 어디다 석유 팔 데 없나를 네. 알아보고 있다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거냐고요. 아하. 이게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에서 온 헬렌 클락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매우 실망스럽다. 매우 세계 실망스럽다. 시장 잃는 실수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밋 그룹이 아리백 주관 기관이에요. 여기 최고 책임자인 헬렌 클락슨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리백에서는 우리가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아리백을 못하면 여기에 네. 이제 우리가 합류하지 못하면 수출이 그냥 수출 삼성 SDS, LG, 네. 그다음 그러니까 뭐 배터리, 음. 그다음에 이 액정, 네.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회사들의 매출이 그냥 4분의 1로 줄어요. 네. 아니 4분의 1이 줄어요, 그냥. 왜냐하면 납품을 못 해. 안 받아. 그 아리백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문제는 그 1차 원청뿐만 아니라 네. 1차 하청뿐만 아니라 그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 예를 들어 삼성이라 치면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부품, 소재 여기까지도 다 아리백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이 지금 그걸 못 구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못 구해서 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점인데 석유 나온다고 좋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하여간 그 문제는 그 또 일부 국민들은 산유국이 되는 기쁨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산유국의 어려워. 기쁨. 오랜 근데 연문이니까. 정말 좋죠. 되면은 뭐 좋게 하겠는데 과연 그게 그게 사업성으로 연결돼야 되는 사업성으로 거죠. 연결까지 해서 생각을 네. 해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결국 이 모든 이 사단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의 시초는 대통령의 그 브리핑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네. 이 매듭을 좀 푸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아니면 국회가 나서서 하나하나 파헤쳐서, 지적을 하고 파헤쳐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결국 거죠. 국민 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여러 차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유의 그 태도나 자세를 보면 국회 무시 혹은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결국은 국회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결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 어떤 그 여론이 국민 심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첫 출발이 자료 공개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정보 공개 포털에 떠 있는 정보마저도 영업 기밀이라고 안 주는 이런 황당무계한 태도를 그러니까요. 하여간 빨리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을 설득해서 네. 가든지 아니면 액트지오의 문제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사과하고 얼른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검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고 국민들이 이 사안은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산자위가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면 뭐 위원장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님이나 네. 민주당 현재 지도부 입장은 일하는 국회 빨리 가자. 국회법 그러니까 최소한 협의하고 뭐 협상을 해서 뭐 협의안을 만들어내면 좋지만 뭐 협의가 절대는 아니다. 정 안 되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 수는 없다 마냥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 오마이TV 박종환 스파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하실만 하시죠? 뭐 재밌네요. 재밌으세요? 재밌고 방송의 즐거움. 네. 뭐 하여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간 오마이뉴스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네, 그 힘으로 네. 우리 국민들의 힘, 네.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다 생각을 네. 하고 계신데요. 뭐 하여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네. 국회에 제 역할을 하겠다. 국회의 시간은 곧 온다. 국회 시간은 곧 온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게 됐는데 네, 하여간 뭐 해보니 뭐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통상, 그 다음에 소상공인까지 다 산자위 이 소관 업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살아가는 민생이 생산 활동이 다 들어가 있는 꼴인데 하여간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산자위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각오 다짐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 만나서 액트지오 이 사태 의혹에 대해서 총정리 또 앞으로의 해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종환 스팟 아침 9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법사위가 열리죠. 그 법사위 현장 제가 가서 첫 법사위 회의장 모습 풍경 여러분께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에도 오마이 TV 박종환 핫스팟과 해주시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박종환 핫스팟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또 좋아요 버튼과 공유와 구독과 여러 가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 이따 저는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